광양시가 공원에 세워진 친일파 인물의 기념비 옆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은 아픈 과거이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게 광양시의 입장입니다. 신안군 앞해도에 처음으로 수변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상습 가뭄 지역인 이곳의 물 부족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청정 완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다음 달 열리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의결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양의 한 공원에 친일파 인물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 언론을 통해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겁니다. 기념비의 주인공은 광양 현감, 그러니까 현재의 광양시장을 지냈던 조혜석과 판사로 활동한 이근호인데요. 광양시가 이 기념비를 철거하지 않고 비석 옆에 단죄문을 설치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유당공원입니다. 공원 한쪽에 세워진 두 개의 비석.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등재된 조혜석과 이근호의 기념비입니다. 조혜석은 한일 병합 기념장을 받은 인물로 지난 1902년 광양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근호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앞장섰고 전남도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를 지내며 기념비가 건립돼 1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친일파 비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는 비석 바로 옆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친일 행적을 남긴 지역 인물의 자취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당공원에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념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 그 논의 결과 친일 행적을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해서 후손들이나 아니면 유당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어떤 바른 역사를 좀 심어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단죄문에는 국권 침탈 협력자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게 명시됐습니다. 친일은 아픈 과거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게 광양시의 입장인 겁니다. 보존 결정에 의문을 가졌던 지역민들은 단죄문의 내용을 확인하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바탕으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상당히 의아해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거를 없애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후손들은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여기에 살아왔던 흔적들을 인간들은 어찌됐든 기록을 하면서 역사를 남기는 게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본능적인 생태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 인사 단죄문이 역사의 거울 역할을 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마한 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와 발굴,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나주와 영암 등에 있는 마한문화 복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안군 앞해도에 처음으로 수변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상습 가뭄 지역인 이곳의 물 부족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앞해도에 있는 광림마을 일대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나무에 둘러싸인 저수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신안군이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수변공원입니다. 이 농업용수를 담고 있는 저수지 외곽은 숲과 더불어 700m 길이의 산책로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됐습니다. 황량했던 마을 주변이 화사한 꽃과 나무로 채워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공간이 이렇게 쉴 데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음식도 먹고 너무 좋네요.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수변공원은 최근 조성을 완료하고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19억 원. 사업비는 토지 매입과 저수지 조성에 이어 숲과 산책로를 꾸미는 데 쓰였습니다. 나무는 주로 후박나무와 가시나무처럼 해양성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고 대부분 기증을 받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신안 앞해도는 섬 특성상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영농철이면 농업용수가 필수. 상습 가뭄 지역의 저수지와 숲이 함께 조성되면서 영농철이면 담수시설로 평소엔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저희 군의 군정 목표가 사계절 꽃피는 플로피아 섬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여기가 가뭄 상습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업용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저수지도 파가지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석이조로 이렇게 나무 심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변공을 만들게 됐습니다. 해마다 물 부족 현상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단순히 저수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까지 제공하면서 한적했던 섬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신안군이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184억 원을 들여 마을별 수혜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도로 포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앞해와 증도, 임자 등 읍면 6곳에서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지도와 자은, 비금, 이듬해는 도초와 흑산, 안좌까지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완도군의 5가지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발열 체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 10곳에서 발열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까지 67일 동안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 8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1608시간 동안 진행된 발열 체크에서 근무자 가운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열 체크 근무자들에게 간식이나 위문품을 전달해주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 통제입니다. 청산도와 보길도, 노화 등 관광객들의 섬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관광객을 통제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이 방역 활동을 강화했던 것은 우리 완도의 그런 청정 이미지에 혹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는 있어도 확진자는 없다는 목표하에 이와 같이 방역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격리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접촉자이거나 해외 입국자 등 의심 환자를 자가 격리가 아닌 완도군이 자체 운영하는 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학교에 세면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야외에서도 손을 씻을 수 있게 완도군이 모든 학교에 세면대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 분류체계 변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상회의에서 완도군이 분류체계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마다 코로나19 환자 수치를 입력했지만 해외 입국과 지역 발생을 구분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로부터 확진자로 발생될 경우
이것도 지역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감염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를 구분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해서 지금 집계는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정완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완도군. 공무원들과 지역민이 함께 청정완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9조 1,442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전라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됐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을 구조 조정해 절감한 예산을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증액 규모는 8,130억 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342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8천여 곳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전액 10일을 활용해 경영위기와 생계절벽에 몰린 다중이용업소 시설 업소 운영자 8천여 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원과 숙박업, 체육시설, 요식업, PC방 등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1층 전시실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이태원에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목포시가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업체와 종교시설 두 곳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고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수시가 2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을 또 한 차례 더 연기합니다. 여수시는 22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여수밤바다 낭만 버스킹과 청춘 버스킹 등 거리 문화 공연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확산과 초중고 개학 이후 학생 확진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일정을 다시 확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과 신안 등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은 순천시와 곡성군, 고흥군과 강진군, 해남군과 신안군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지자체마다 2억 원씩 모두 1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전남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11곳이 뉴딜 사업으로 이어져 1,15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올해 10여 곳 이상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전에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경험해보는 준비성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출산 장려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출산 장려 맞춤형 정책으로 출산 가정의 축복 꾸러미 세트 지원과 상품권 지원, 100일 사진 촬영권, 돌맞이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 성과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브랜드 특성에 따라 마케팅 활동, 브랜드 선호도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가 2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나주의 대형 가속기 추가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오창을 가속기 부지로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나주 부지가 연구시설이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형 연구시설이 전무한 호남의 가속기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최근 신안 흑산도 인근 해역에 괭생이 모자반이 습격해 어민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흑산면 연안에 괭생이 모자반 30여 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거 작업에 들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괭생이 모자반은 수온이 높아지는 봄철 동죽 해안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서남해안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대표 브랜드 황토랑쌀이 11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습니다. 2003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한국식품연구원과 전남농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밥맛과 품질 등을 평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안전성을 검사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돼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까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 대상지에 목포시 평화광장 일원이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병어와 민어, 갈치, 낙지 등 계절 음식 표준 상차림을 개발해 평화광장을 사계절 바다 정식 거리로 특화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출해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예산 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에너지 기술 보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한국 서부발전을 비롯한 스마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나주에서 워크숍을 갖고 전남형 일자리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추진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 분야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강진군이 빈집과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진행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청년층의 새로운 주거와 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역에 살고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이며 오는 28일부터 빈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청년주택으로 조성하고 청년에게는 반값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쾌청한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얇은 외투는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주말까지도 계속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기온이 오르다가 일요일에는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교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볕이 따사로워 빨래가 대체로 잘 마르겠고 세차 효과도 길어 세차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구름에 반사되며 자외선이 강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단시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